질의 관련돼서 항철이의 권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그 한국전산구조공학회 이 연구 그 책임을 맡으셨던 이계희 교수님 계신가요? 예. 필요하면 이계희 교수님 외에도 거기 같이 참여하셨던 우리 조사단의 연구 용역을 같이 수행했던 교수님 한 분 더 계시죠? 안희삭 교수님 오셨나요? 예, 어느 분이 더 답변하는 것이 적절할지 거기서 대기하다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15일 날 기관 보고 때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것이 PPT 띄우세요. 둔턱의 상판에 대해서 개선 공사로 추가된 상판의 존재 여부가 사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상판이 없는 개선 전의 둔턱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이렇게 버젓이 연구 결과 보고서에 넣어놨어요. 위원장님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쓴 사람은 누군가요? 예, 그럼 앞으로 나오세요. 이계희 교수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우선 PPT 다음 장. 좌석과 동체 엔진 각 부위의 가속도 값을 보면 기수 좌석에서 또 기수의 중앙 좌석에서 이것이 그 실제 가속도 값을 분석했더니 그 가속도 값의 비교 분석 결과 허용치가 16g 안에 있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를 분석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소 좌석에서는 15.8 그리고 중앙에서는 13.6이라는 충격 가속도의 결과를 내셨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이런 결과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중앙부 좌석과 기수 좌석에서 충격이 전해졌다. 이것을 연구 보고서에 넣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고서 값에서 가장 큰 값을 찍은 것은 엔진 좌측 엔진 부위였어요. 그렇죠? 예, 61.7 맞죠? 예. 예. 그리고 콘크리트 격벽이 그 상부에 지금 상판이 없는 경우로 생각해 보면 그 격벽이 없는 상태였는지 20.6이 작용했고 왼쪽 부위에는 61.7로 이렇게 작용했어요. 그리고 그 좌석 위치에 작용하는 가속도 값만을 언급한 것이 이게 지금 조사 보고서이고 이것 때문에 개량 전 이 상태가 그 개량 후에 더 그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 보세요. 계속 좌석에서만 비교를 하는데 이때도 왼쪽 엔진의 앞선 경우 10%보다 작은 55.9니까 아까 60이 넘었던 거에 비해서 10% 정도 적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런 결과를 해석했다 이거죠. 예. 그런데 그 충격이 제일 먼저 비행기가 격벽에 그 방위각 시설인 이 둔턱에 충돌했을 때 제일 먼저 충격발을 받는 데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동체 전방 동체 상부 즉 조종사가 앉아 있는 석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원래가 얼마로 상판이 없는 경우에는 얼마로 나왔었어요. 숫자는 지금 기억하지 그 못하겠습니다. 앞에 장으로 보시면 20, 그 앞에 장으로 가봐요. 20.6이에요. 그렇죠? 예. 뒤로 가보세요. 그 부분이 102.2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것도 연구 결과 보고서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결국 그 동체의 상부의 제일 첫 번째 그 격벽에 콘크리트 벽에 가서 충돌될 때 가격이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5배가 늘어났죠.
예, 그렇게 나옵니다. 상판이 있어서 위험한 겁니까? 상판이 있을 때가 덜 위험한 겁니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는 거는 탑승객의 입장에서 본 겁니다. 아, 그럴 때 승객의 지금- 위치인데 지금 저거는 기체가 더 큰 가속도를 받았다는 얘기고 제가 분석한 것은 승객 위치가 지금 보시면 이 승객 위치에서 가속도입니다. 승객 위치가 전체적으로 그 상판이 없을 경우가 있을 경우로 보면 제일 앞에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그 1배와 크게 차이 없는 0.9배, 8배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 동일할 수 있는데 제일 앞 동체 부분에 제일 전면에 위치한 데는 5배가 충격이 가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결과는 그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니죠. 제가 얘기한 건 탑승객의 위치에서의 가속도를 얘기한 겁니다. 저 부분은 조종사가 타는 겁니다. 조종사는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탑승객 입장에서는 이 앞에 콕핏 부분이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판이 없는 것이 더 작은 가속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엔 그게 큰 의미는 없고 일단 이 그 두 개가 그러니까 상판이 있던지 없던지 승객들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충격을 저기 받을 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0.01초 충돌하자마자 0.01초 사이에 102.6g의 5배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는데 그 다음 순서는 0.2초 이후에 정해지는 충격이 해당되는 거죠. 앞에 있는 충격은 기수가 부딪히는 거고요. 뒤에 있는 충격은 날개에 있는 엔진이 부딪히는 겁니다. 아니 어쨌든 충격이 전해지는 시간이 그렇잖아요. 예, 실제로 앞에서 최초로 충돌돼서 충격이 다 전해진 내용 같고 승객들이 그 이상으로 벌써 상당 부분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승객석의 위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크게 관계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실제로 교수님은 어느 분야 전문가이시죠? 구조 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그 외부의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외부의 자문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이와 관련된 항공기 기체 분야나 이에 대해서 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해서 외부 자문을 받아보지 않은 가운데 지금 승객 위치에서 충격이 그 정도로 변함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다. 그것과 달리 제일 전면에 부딪힌 부분에 5배 이상의 충격이 갔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그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게 없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까? 저 5배가 늘었다는 것은 기체가 5배가 늘었다는 거고 탑승객에서는 늘지 않았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지금 탑승객 위치에서의 충격과 그렇게- 기체의 동력을 따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 실제로 그 다음으로 또 보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그 격벽 충돌 위치 고려하는 것까지 가봐요. 이번 사고는 동체 상륙하고 둔톡에 충돌한 후에 폭발했어요. 그런데 그 실제로 격벽 폭은 2.18m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객기 직경은 3.6m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숨겨진 격벽이 있는 중앙에 부딪혀서 하나만 그 폭발시키거나 충돌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2개가 충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경우라고 생각해요? 우리 충돌은. 지금 기본적으로 저 앞에 흙이 있기 때문에 기체가 흙이 있고 그 안에 콘크리트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가 흙을 타면서 일단 이렇게 기수가 들리는 형식으로 이 거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격벽에 부딪혀서 물론 다음 예. 됐습니다. 설명이 길어져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기에 분홍색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를 전체를 충돌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 6, 7 부위의 격벽은 날아갔습니다. 아마 그 부분으로 2개를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상판만이 아니라 격벽 충돌도 전체적인 승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되시죠? 상판이 영향을 준단 말씀입니까? 상판 외에도 격벽도 충격을 주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이 구조물에서 주 충격을 주는 건 격벽입니다. 상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상판 이전과 이후로 위험성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셨는데 예. 그러면 격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예. 지금 상판으로 해석된 것은 잘못된 거죠. 상판으로 어떻게 해석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보였잖아요. 상판이 있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충격은 격벽이 더 충격을 줄 수 있다면서요. 예. 잠깐 지금 뭐가 모순된 거죠?
지금 상판이 지금 저 상판을 만든 사람들이 설마 그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탑승객들이 피해를 더 줄이려고 저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판은 그냥 제 생각에 로컬라이저 지지를 위해서 지지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저 정도 질량을 가지고 강도를 가지고 있는 메스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충격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콘크리트가 아니라 흙이어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나오세요. 위원장님, 저희는 그 연구 결과가 네. 용역 결과가 예. 제대로 나오게 된 거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그 결과의 해석에 대한 그 올바름이 있어야만 이 조사 용역에 대한 신뢰를 받게 되죠. 네. 지금 용역 수행자의 말씀이 상판이 있을 경우가 없는 경우 또 격벽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일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희 그 사조위원회 저를 포함해서 총 6사람의 그 비상임 민간인 위원이 있는데요. 저도 이 분야를 40여 년 정도 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저 외에도 우리 한국항공우주학회 현재 회장이신 분도 사조위원이신데 이 구조 해석 전문가입니다. 저희도 이제 이걸 처음 받아서는 시간을 좀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 받아서는 굉장히 의외다. 뜻밖의 결론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듣긴 했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회를 주신다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작은 예산으로 이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런 일을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만 이런 아주 고속 충돌 시뮬레이션은 조그만 변수 하나만 바꿔도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굉장히 고난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을 좀 더 허용해 주시고 기간을 주신다면 저는 사조위에서 이번에 한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기관을 더 조사를 해서 조금 더 시간과 예산을 가지고 한 번 더 시뮬레이션을 해서 서로 비교 검토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 의견을 가집니다. 예, 그 일관된 얘기라 제가 여기서 조금만 그냥 마이크 없이라도 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서 얘기하는 이계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연구한 결과, 용역의 결과로 나온 내용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거나 오판할 수 있는 부분이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결과도 적었고 비용도 적었기 때문에 충분히 못하다고 하는 것도 인정하셨죠. 네, 좀 더 추가적인 이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는 추가적인 과정은 있으면 우리 유족분들이나 국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책임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내용인 것도 이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해석을 해놓고 좀 전에 또 증언은 그 격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지금 조사 결과로는 주 원인은 격벽인데 상판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이 생존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번에 네. 지금 이제 오늘 김소희 의원 쪽에서 김소희 의원님이 그 국토부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그 상판의 최종 결론이 뒤바뀐 이유는 연구 교수 책임자였던 이모 교수의 SNS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하고 있는 용역 최종 결과가 다가오는데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과감하게 쓰라고 해서 전화를 끊는다. 설명을 해줘야지 하면서 최종 보고서에 상판이 없는 개선전의 둔덕 구조가 승객에게 더 충격을 준다는 결론이 등장한 것으로 그렇게 중간 과정에 무한공항 연구 용역 책임자에게 과감하게 쓰라고 전화해서 이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놓고도 해석을 전혀 납득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현재 영역 결과예요. 이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확실하게 국토부는 이후에 이 문제를 짚어서 그 해석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고 이에 대한 전문가 전체적인 의견을 별도로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황철에서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후에 황철을 갖고 있는 국조실에서 예 이상입니다. 네,